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독립운동가의 문장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는 강한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나라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그런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평생을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 그가 남긴 이 문장은 너무 유명합니다. 교과서에 나오고 기념관에 새겨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왜 김구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를 말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김구의 평생이 담긴 신념이었고 그가 본 세계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구는 1876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선 말기 나라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김구가 태어난 해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고 조선은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발적 개방이 아니라 강요된 개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구는 나라의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다투었고 서양 열강들이 조선을 침범했으며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김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구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8살 때였습니다. 썩은 정부를 바꾸고 백성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진압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김구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22살 김구는 일본인을 죽였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1895년 일본이 조선의 왕비를 궁궐에서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구는 분노했습니다. 치아포에서 일본인 상인 스치다 조스케를 죽였습니다. 김구는 체포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고종의 특사로 감형됐고 탈옥해서 도망쳤으며 숨어 지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원종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김구는 교육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무력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깨우쳐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며 힘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김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지도에서 조선이 지워졌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도 없어졌으며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됐습니다. 김구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계속했고 조직을 만들었으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본은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이 다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3.1 운동은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비록 망명 정부였지만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가는 정부였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상하이, 항저우, 자싱, 충칭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임시정부는 버텼습니다. 일본의 추격을 피해 중국의 혼란 속에서 가난과 고립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임시정부는 항상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굶었고 병들었으며 때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노선 차이로 싸웠고 파벌이 생겼으며 통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버텼습니다. 임시정부의 중심이 됐습니다. 경무국장, 국무령, 그리고 주석까지 김구는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독립운동을 조직했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1931년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의열투쟁을 통해 일본에 타격을 주고 독립운동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실패했지만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습니다. 같은 해 4월 29일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 요인들이 죽었고 일본은 충격에 빠졌으며 중국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해방이 올 때까지 27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며 싸웠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고향을 그리워했으며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일본이 항복했고 조선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김구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69살이었습니다. 평생을 독립을 위해 바친 사람이 마침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김구가 마주한 현실은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단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8선이 그어졌고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두 개의 나라로 나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구는 반대했습니다.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남북 협상을 추진했으며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1948년 김구는 북으로 갔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고 남북 지도자들과 협상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김구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한에서는 5.10 총선거가 실시됐고 단독정부가 수립됐으며 분단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으로 나뉘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됐고 작은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중립은 허용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길도 불가능했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은 미국의 영향권에, 북쪽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나라가 나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약해서 일본에 먹혔고 해방 후에도 약해서 분단되고 있었으니까요. 힘이 없으면 또 당할 것이고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김구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7년 김구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김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 김구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독립운동가로서 평생을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김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김군은 힘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잘 살 정도면 충분하고 침략을 막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가 말한 아름다운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김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받고 일본의 침략을 당했으며 중국의 내전을 목격했습니다. 총과 칼로 이루어진 힘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았습니다. 힘으로 이긴 나라도 결국 무너지고 강했던 제국도 사라진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김구는 가난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임시정부도 늘 가난했으며 돈이 없어서 고생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부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만 정신이 가난한 나라, 돈은 많지만 인격이 없는 나라를 김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구가 말한 아름다운 나라는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인격을 의미했습니다. 김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김구가 본 세계는 힘의 논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총을 가진 사람이 총 없는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정의는 없었고 사랑은 없었으며 오직 힘만이 있었습니다. 김구는 그런 세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인격으로, 무력이 아니라 문화로, 지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세계를 꿈꿨습니다. 김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는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경제력으로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평화의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꿈꿨습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김구의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다르다.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 먼저 강해지고 나서 문화를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구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구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고 누구보다 현실을 직면했으며 누구보다 절박하게 독립을 원했습니다. 일본인을 직접 죽였고 의열투사들을 조직했으며 27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김구가 아름다운 나라를 말한 것은 순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구는 알았습니다. 힘으로만 이룬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 강했던 나라들이 무너졌고 부유했던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히틀러의 독일. 힘은 영원하지 않았고 부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남았습니다. 그리스는 작은 나라였지만 문화를 남겼고 그 문화는 지금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력은 사라졌지만 문화는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를 기억하지 않지만 그들의 철학과 예술과 정신을 기억합니다. 김구는 한국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일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오래도록 존경받는 나라, 무력으로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로 사랑받는 나라, 그것이 김구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김구가 말한 문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나 학문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구가 말한 문화는 타인을 존중하는 힘이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남에게 행복을 준다. 이것이 김구가 생각한 문화의 본질이었습니다.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자기 나라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발전하는 것. 김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 김구는 한국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세계에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침략의 역사가 아니라 평화의 역사를, 지배의 문화가 아니라 사랑의 문화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1948년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통일정부를 주장했고 분단을 반대했으며 남북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구를 비난했습니다. 현실을 모른다. 이상주의자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길을 갔습니다. 비록 외롭고 고립되고 이해받지 못해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북한에서도 정권이 들어섰으며 분단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김구는 정치적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외로워졌습니다. 평생을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김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암살당했습니다.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74살이었습니다. 왜 김구가 죽어야 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배후인지 무슨 이유였는지 여러 의혹이 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해방된 조국에서 동족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 그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김구는 자신이 꿈꾼 아름다운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분단된 나라,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 전쟁을 1년 앞둔 나라, 김구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구의 꿈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름다운 나라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일 뿐일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김구가 죽은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고 독재를 경험했고 민주화를 이뤘으며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력만도 아닙니다.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문학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봉준호, 한강. 이들은 총이 아니라 재능으로, 무력이 아니라 예술로, 지배가 아니라 감동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좋아서입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입니다.
이것이 김구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가 아닐까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군사력이 강한 나라, 경제력이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나라는 드뭅니다. 아름다운 나라는 무력으로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로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나라입니다. 김구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평생을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독립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김구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강한 나라인가? 아름다운 나라인가? 두려움을 주는 나라인가? 사랑받는 나라인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힘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간단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며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김구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 그것이 김구가 믿은 진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구의 문장 하나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김구의 평생이 담긴 신념이었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